안녕하세요. 차카티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먹고 운동 갔다가 집 청소하고 지금 친구랑 카페 가서 커피 마시기 전에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 연차를 내고 스키장을 다녀왔어요. 평창에 있는 휘닉스 파크에 갔다 왔는데 정말 즐거웠습니다. 왜 즐거웠냐? 제가 스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가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스키를 타서 스키는 곧잘 타요. 어디 스키장에 가더라도.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보드를 배워봤습니다. 보드를 싣는 법부터 해서 이렇게 일어서는 법, 낙엽으로 내려오기, 뒤 낙엽으로 내려오기, S자로 내려오기, 뭐 이거를 강습받지 않고 같이 간 친구한테 배워서 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엄청 넘어졌어요. 엉덩이에 멍도 들고 무릎에 멍도 들고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이거 재밌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노보딩 자체가 재밌다기보다는 제가 진짜 오랜만에 정말 새로운 거를 배우더라고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작은 도전이지만 도전을 했다는 것,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움에 주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항상 그 보드를 타는 거를 주저했었어요. 스키는 이제 그만 타고 이제 새로운 거 배워도 됐는데 항상 스키장을 갈 때마다 올해 보드 타볼까? 아이 됐어. 올해 보드 타볼까? 됐어. 맨날 이러고 넘어가고, 또 제가 남미에서 스키를 탔었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갔던 외국인 애들이 야 보드 배워봐라 가르쳐 주겠다 했는데도 안 배웠어요. 무언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게 되게 어색하기도 하고, 뭐 무섭다면 무서운 거죠. 무섭기도 했고. 근데 올해를 들어오면서 새로움에 주저 말자 다짐을 했고, 또 제가 제 나름의 작은 도전을 해낸 거여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보드를 타고 중급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돼서 한 두어 시간 타니까 재밌었습니다. 어떤 성과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약속 나가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연애에 관한 얘기입니다. 연애. 제가 지난번에 사랑에 관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요. 뭐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아름답고 향기로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어쩌면 우리가 두리안을 먹고 보고 요리를 먹는 것처럼 위협도 감수하고 그 불편한 냄새도 감수해야 그 결실을 맺는 게 사랑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연애든 엄연히 사랑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나 혼자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나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어떤 연예인을 사랑하고 어떤 도시를 사랑하고, 저는 제 집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항상 제 집에서 찍는 거고요. 그치만 연애는 어떤 상호 교환적인 거니까 내가 이걸 해주면 어떤 피드백을 바라는 게 연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애는 그래서 어쩌면 사랑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사랑은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해라, 연애는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떤 사랑보다 우선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상황과 조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성 친구와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물리적인 거리가. 왜냐면 연애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에너지를 더 충전할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내 일상에서 플러스를 알파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데 서로의 어떤 거리를 고려하면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뭐랄까, 데려다 줘야 할 경우도 많기도 하고, 또 뭐
지금 당장 보고 싶을 때 거리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조건 중에 하나겠죠. 제가 생각하는 조건. 뭐 그거 말고도 뭐 많죠. 뭐 학력이 어땠으면 좋겠다. 직업이 어땠으면 좋겠다. 뭐 세부적으로는 연애를 할 때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혹은 뭐 편지를 많이 써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여자친구가 표현이 너무 무뚝뚝해서 그게 조금 고민이 된다.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그 사랑이 진짜 사랑만으로 되나? 연진이가 예전에 혜정이한테 우정만으로 어떻게 우정이 되냐 뭐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처럼 사랑만으로 사랑이 될까? 사랑만으로 연애가 될까? 이렇게 고민이 듭니다. 사랑은 어쩌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크든 작든. 근데 그건 당연한 거고, 어쩌면 나와 상황과 조건이 잘 맞는 사람이 내 연애 상대가 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 하나 더 드는 생각은, 감정은 항상 무뎌지는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막 짜릿하고, 이 사람과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아니면 이 사람과 처음 손을 잡았을 때 막 짜릿하고 신나는 그런 기분은 생각보다 빨리 휘발이 되고, 그 무던무던하게 흘러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을 때 좋은 사람인지 보다 나쁠 때 얼마나 덜 나쁜 사람인지를 빨리 캐치내는 게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다.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뭐 다정한 편인 것 같고, 그 남자친구는 조금 더 세심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나쁠 때는 좀 나쁜 면이 있다.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싸우려고 하는데, 사소한 거라도 이거를 내가 화를 못 참겠어, 이거는 싸워야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면 항상 이별을 염두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별할 것까지 아니면 그냥 싸우지도 말고, 이걸로 싸운다 싶으면 난 이별까지 생각하고 싸운다, 뭐 이런 마인드? 이제 그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선 굉장히 별로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안 싸우면 안 싸웠지, 뭐 그냥 애정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싸우거나 아니면 그냥 툴툴대기 위해서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내가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이 사람과의 연애가 불가하다 라고 생각 드는 것만 조금 싸웠던 것 같아요. 돌아왔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연애는 어쩌면 상황과 조건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상황과 조건, 그리고 타이밍? 타이밍이 좀 안 맞으면은 연애는 안 되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날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로 발령이 나서 간대. 그걸 어떻게 사귀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사례를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뭐 아프리카를 가든 남극을 가든 뭐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 평범하게 연애하고 싶고,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웃고 떠드는 그런 연애가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저에겐 타이밍일 수도 있고 상황과 조건일 수도 있겠죠. 또 연애하면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성 친구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 권리로 바꿀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고 이 사람도 내가 좋은데 내가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의 일상을 바꿀 수 있을까?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 이성 친구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말인데, 너네들은 이성 친구가 아예 이 다른 피라미드냐, 아니면 친구라는 피라미드 위에 있는 최상위에 있는 친구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친구라는 피라미드의 제꼭대기에 있는 게 여자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났을 때 즐겁고 가끔 힘들 때 전화해서 웃고 떠드는 그런 친구면 됩니다. 그 여자친구도 그 친구들의 최상에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조금 더 센 사람이면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만났을 때 더 즐겁고 가끔 힘들고 지칠 때 통화하면 더 힘이 되면 된다. 그거 외에는 저는 사실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요즘의 연애를 보면, 특히나 한국의 연애를 보면, 뭐 이성 친구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 누구야? 이거 별로 아니면 팔로우 끊어. 막 이러는 사람. 또 어떤 여사친과의 뭐 만남을 못하게 하는 사람. 게임을 못하게 하고, 뭐 술자리를 못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이성 친구가 무슨 권리가 있는 건지가 모르겠어요. 뭘까요?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점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잖아요. 내가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아, 이 사람 친구들이랑 맨날 주말마다 축구하고 술 마시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왜 굳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을 보고 바꾸라고 하는 거죠? 내가 무슨 권리로? 그러니까 가족의 관계라면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가족 관계는 천륜의 관계니까. 근데 이제 연인이다, 친구다. 끊어내려면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끊어낼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물론 이제 염려가 될 수도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너무 걱정되고, 잠을 너무 적게 자면 건강에 안 좋을까 염려되고, 이거는 이해를 하지만 너 몇 시까지 들어가. 너 12시까지 들어가. 술자리 나갔으니까. 너 게임은 2시간만 해. 이거 내가 무슨 권리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기 싫어. 그러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을 고쳐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거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참 그 연인의 관계라는 게 참 불안정하고 또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가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애 좋죠. 그치만 이 삶의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일상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연애는 좀 최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터치 일상에 대한 터치를 해도 전 사실 뭐 별거 없거든요. 자주 만나지 못하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친구 그때 전에 만났던 친구가 나에 대해서 터치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물론 뭐 당연히 그 친구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오히려 그걸 서운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해서 서운한 게 아니라 왜 자기가 누구를 만나고 자기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이런 걸 하는 거에 왜 터치를 안 하냐. 그런 걸 서운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를 왜 내가 서운해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는 그냥 만났을 때 즐겁고 그냥 통화할 때 재밌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너의 일상을 건드려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못 보면 다음 주에 보면 되는데 다음 주에 못 보면 그 다음 주에 보면 되는데 그리고 그게 싫어. 주말에 자꾸만 일정이 생기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그 일정을 없애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주말에 일정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되잖아요. 어떤 문서로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결혼을 하면 그 사람과 나는 가족이니까 끊어내고 싶다고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존재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도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에게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애를 할 때 마저도 그 상대방의 일상에 내가 관여하는 게 저는 너무 불편하고요. 제가 관여하는 것도 불편하고 누군가 제 일상에 그렇게 관여를 하는 건 더 불편해요. 짜증나. 그것 자체로도 저는 이별의 사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마다 다른 거겠죠.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 게임을 못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 게임을 하루 주말에는 3, 4시간씩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내가 일주일에 2번, 3번은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근데 그거를 여자친구가 하지 말라는 이유로 안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단순히 연애로? 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는 어찌됐건 플러스 알파의 요소지, 그 내가 살아온 일상을 바꿀 만큼 막 그렇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되게 요즘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외적으로도 그렇고,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찾아도 되게 수동적으로 변하는 것 같고, 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고요. 그치만 그게 어쩌면 나이가 먹은 방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계에 좀 중요성도 있고,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저는 이별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별이 너무 겁나요. 그리고 매번 너무 힘들고요. 그러니까 연애라는 게 모든 연애의 관계마다 똑같은 감정을 느끼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내 마음이 100이라고 했을 때 정말 100만큼 짜릿했던 연애가 있는가 반면 뭐 한 20, 30 정도로 그냥 뜨뜻미지근했던 연애가 당연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100을 느끼게 한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냐? 전 그게 잘 모르겠는 게 어찌됐건 연애는 무조건 제로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1년 동안 100만큼 행복을 했어. 근데 그 사람과 헤어지면 저는 다시 그 헤어지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시 제로로 돌아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수 없으면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는 기간 동안 내가 느꼈던 효용보다 헤어지고 나서 뭐 몇 개월 동안 내가 느끼는 그 고통이 더 큰 거죠. 근데 내가 한 20, 30 정도로 그냥 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면 헤어질 때도 그냥 이러니까 제로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별이 겁납니다. 이별이 겁나니까 연애도 겁나는 거죠. 왜냐면 연애에 100번의 연애 중 99번의 연애는 결말이 이별이니까 1000번의 연애 중 999번의 연애가 결말이 이별이니까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소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별을 하면 아마 당연히 생각나잖아요. 당연히 막 밤에 꿈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 감정이 전 너무 힘들어요. 별로 겪고 싶지 않다. 다시는. 이제 누군가와 연애를 하게 될 때면 이별을 염두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정말 결혼을 해야 하는 사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 결혼을 해도 괜찮을 사람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사랑을 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만으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연애를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게 저는 되게 낭만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연애가 더 낭만이 있는 거겠죠. 내 상황과 조건을 모두 이해해주고 그 조건마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저는 외면을 하다가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무언가를 어떤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좀 어렵다. 그 좋아하는 감정은 어떤 기본이고 그 위에 상황과 조건들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꽤 멋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렵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제 친구랑 카톡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이 난 것.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화로우면
연애의 감정이 조금 무뎌지는 것 같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감정이. 저는 지금 엄청 바쁘거든요. 심적으로 바빠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안 바쁜데 뭐 약속이 많다 이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불안한 그런 감정이 들면서도 또 이 외적으로 너무 안정적이에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해 먹고 운동하고 자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해 먹고 운동하고 자고, 그러다가 뭐 자꾸 한번 친구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게 그런 에너지를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롭다는 감정이 들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뭐 어디 뭐 헌팅 포차는 이런 데나 가볼까? 뭐 소개팅을 해볼까? 미팅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너 소개팅 받을래? 하고서 막 보내주면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안 받고요. 뭐 어디 놀러 가자, 어디 술 마시러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저는 안 간지 꽤 됐어요. 저는 지금이 참 좋습니다. 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1박 2일 다시 보면서 밥 먹는 제 일상이 좋아서 연애에 대한 감정이 쉽게 떠오르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차분하고 심적으로는 되게 바빠서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내가 신중히 고르는 사람과 연애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서 연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으론 내가 매력이 없어서 연애를 안 하는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연애에 대한 그 첫 발을 내딛기가 쉽지가 않다.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게 너무 웃기지만 그 30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한테 좀 의미가 크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20대 때 뭐 제가 놓친 게 뭐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 다 해봤어요. 20대 때는 세계 여행을 가장 가고 싶었는데 세계 여행도 했죠. 뭐 사람 남들이 알아보는 기업도 다녀봤고, 남들이 이름 들어본 대학도 가봤고, 또 특전사로 군 생활도 했고. 그러니까 뭐 없어 이제 20대 여한이. 그래서 30대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50년 6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나이지만, 만으로 28밖에 안 됐지만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꾸 나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막 되게 철들었다, 노련해졌다 이런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는 아직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앞으로의 나이들을 고민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지금 30의 나이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친구 만나러 가봐야겠네요.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이 진짜 미치게 춥습니다. 저도 그 평창에서 스키 타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서울 와서는 더 춥네요. 서울이 더 추워.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날이 좀 따뜻해질 때까지, 꽃이 필 때까지 감기 걸리지 마시고 늘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